암 같은 질환과 다르게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보행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치료가 아닌 가장 중요한 치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힘찬병원 신경외과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척추질환 중에서 디스크와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옆에 사진과 같이 우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 노란색으로 길다랗게 내려오는 곳이 신경인데요. 그 신경이 뒤쪽에 있는 뼈나 인대가 자라나게 됨으로써 후방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전방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조르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만으로는 신경이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에 있어서는 MRI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될 만한 그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플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신경들이 다리 부위를 지배하기 때문에 엉치 통증,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엉치가 빠질 것 같고, 걷다 보면은 다리가 당겨서 걷기 힘들고, 보행장애나 다리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배뇨장애나 하지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치료의 종류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겠는데요. 우선 약물적 치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고 한다면 많은 환자분들이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임시 방편이 아닌가, 혹은 땜방식의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목표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암 같은 질환과 다르게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호전, 완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통증이나 보행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 치료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신경관을 넓힐 수는 없지만 미세 혈류 개선제, 소염 진통제, 신경병성 통증 개선제나 이런 약 복용만으로도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시 치료가 아닌 가장 중요한 치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 만성적인 행태를 띠기 때문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제 내성, 간 독성이나 신독성, 이러한 장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약제들을 많이 개선해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압박되어 있는 신경 공간 주변에 바늘을 위치시켜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투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워낙 국소적으로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러한 주사 치료를 몇 차례까지 반복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6개월 동안 약 3차례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적 치료에는 주로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을 사용하는데요. 조작이 가능한 이러한 길다란 카테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타겟 부위에 좀 더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약물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염증으로 들어붙어 있는 신경과 주변 조직의 유착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시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꼬리뼈 부분의 부분 마취만 통해서 여러 마디의 병변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후에 바로 일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시술 등의 치료는 물리적으로 눌려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 저림감이나 보행장애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눌려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장비나 테크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협착증 환자한테는 어떤 수술이 좋다 그렇게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추 3번, 4번에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MRI 영상인데요. 약 2cm만의 절개선을 이용해서 뒤에 부분, 까맣게 보이는 뒤에 부분에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난 후에 오른쪽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후방 감압술이 기본적인 수술이 되겠지만 척추관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지만 약물 치료, 시술,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의 효과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경 압박에 의한 신경 변성이 오기 전에 적절히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